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018년은 기록적인 폭염, 그리고 지난해에는 잦은 태풍, 올해는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극단적인 기상현상으로 재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기후 불확실성의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어떻게 대응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연구원 김경남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남입니다. 네, 박사님. 올해는 장마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역대급 장마가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서 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피해가 컸지요. 도내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제 장마 기간으로 이렇게 예보가 되어져 진행돼 왔고요. 그래서 예. 그 기간이 대략 51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비가 어디서 많이 왔는가? 그랬더니까 철원 동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성읍 519mm, 김화 710mm가 왔어요. 예. 기타 화천 양구 쪽에서 470, 420 정도가 왔죠. 사실은 이 정도 비면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이 왔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도 상당히 났었어요. 이번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온 철원군의 이길리, 정연리 등은 그 화강과 한탄강 본류가 합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 전부터 제위험지구로 이렇게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피해가 났고 특히 침수 피해로 많은 뉴스를 탄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올해 장마가 예년의 마른 장마와는 비교해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요. 네. 또 이번 장마는 길기도 했지만 폭우와 집중호우가 상당히 자주 쏟아졌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비가 쏟아지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시간당 강우 강도, 강우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우 강도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사실은 비는 오면은 적당하게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들어가는 양보다 바깥으로 지표에서 흐르는 양이 많죠. 네. 그래서 지표로 흐르게 되면은 경사진 곳, 네, 이런 곳에서 쇄굴, 침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는 산사태 등의 현상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강우강도가 높다라는 것은 곧 주변에 위험한 곳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때까지는 뭐 이론상으로나 존재했던 그런 통계학적 이런 이론들이 이제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거시적으로는 기후 변화의 한 그 파생적인 후속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년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장마 전선대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예년 같으면 북쪽으로 갑니다. 예. 중강진 등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 오호츠크의 기단이랄까 북태평양 기압들이 힘이 세서 대륙성 기압들이 힘이 세서 북태평양에 있는 이 저기압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중부지방에 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곳에 51일간 계속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다른 모습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 기후변화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지 강원지방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혁준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후로 날씨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장마 역시 그랬는데요. 이번 장마는 왜 이렇게 길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장마 기간이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요,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과 시작은 비슷했는데, 현재 8월 중순에 접어든 아직까지도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과거 장마가 가장 길었던 게 2013년에 49일이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이 기록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길어진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와 전 지구적인 기후 감시 요소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해 7월 북극 해빙 면적이 좀 크게 줄었어요. 평상시는
28만 평방킬로미터로 이 정도인데 평년보다 219만 평방킬로미터로 적게 나타나는 등 북극에서 고온 현상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것을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북쪽의 상층에서 이렇게 좀 동서로 강하게 부는 제트류가 강해지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기 좋은 조건이 됐고, 특히 동시베리아 쪽에서는 그 브로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공기가 정체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좀 지연되면서 정체전선의 영향을 좀 길게 받았습니다.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오래 받은 만큼 강수량도 좀 많았는데요.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 24일부터 어제까지 내린 강수량이 영서 쪽이 786mm, 영동 쪽은 838mm로 평년보다 400에서 한 600mm 정도 좀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도 그렇고 장마와 태풍 등 기상현상이 기존과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뭐 기상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2018년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으로 폭염도 가장 많았고 열대야도 많은 기록을 이렇게 폭염이 좀 기승을 좀 부렸었고요. 뭐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그 태풍이 7개로 개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해였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아주 더운 그 해였기도 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장마비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막 그 장마의 길이나 강수량이나 뭐 역대급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모든 거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 것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년간 평균 기온이 12.1도로 평년보다 0.7도 정도 크게 좀 상승을 했었고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30년에 비해서 최근 10년간 1.2도로 매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온도가 높아지면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그런 어떤 위험 기상에 대한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해수면 온도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태풍과 같은 이런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네, 날이 갈수록 기후가 변화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강원도의 기후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달에 공동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라는 걸 발간했는데, 이걸 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후변화로 예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하늘, 땅, 뭐 육해, 공, 뭐 이렇게 모든 공간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여름 길이는 점차 길어지고 겨울 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름철의 폭염의 정도나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온열 질환자도 점차 많아지는 경향입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 기후가 더워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즉 인간 활동에 인한 그런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부터 현재 그런 추세처럼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미래의 기후 전망을 4가지 정도로 시나리오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정도에 따라서 100년 후에 그 강원도 평균 기온은 최소 1.4도에서 4.1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름 길이도 현재는 평균 65일 정도 되는데 이것이 81일에서 최대 121일까지 현재보다 56일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와 같이 그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 2100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최근 10년 동안 강원도의 여름철 평균 최고 기온이 26도 정도 되는데 30.4도까지 상승을 하고 겨울철 최고 기온도 현재 1.8도에서 6.2도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도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최근 10년 평균 3.6일 정도 되는데요. 이게 28.4일까지도 늘어나고 특히 그 원주와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48.4일, 49.4일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대야 같은 경우도 뭐 최근 10년 평균이 0.3일이었는데요. 2100년에는 12.8일로 매우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는 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없이 어떤 현재 상태 그대로 갈 때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온실가스를 크게 줄여서 시나리오 중 가장 최고로 좀 이상적이라고 하는 RGP 2.6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면 폭염 일수가 6.3일에서 열대야 일수는 1.1일 이렇게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유례 없이 길었던 장마가 이제 좀 있으면 끝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장마 이후의 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정체전선이 이번 주말 14, 16일 정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예상을 되고 있고요. 장마 이후에는 어쨌든 무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죠. 뭐 다만 이 길어진 장마 때문에 평년보다 폭염이나 열대야 일수는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단지 이 장마가 끝났다고 비가 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그 기압계가 매우 좀 유동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기상예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 뭐 날씨 해설 같은 것들을 수시로 좀 확인하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늘고 또 피해가 커지기도 하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뭐 크게 뭐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현재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일단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후가 변화하는 그런 경향에서 뭐 홍수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농림, 수산업, 뭐 보건, 에너지, 산업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런 적응 대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논의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보다 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될 수 있도록 기후를 감시하고 보다 정확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뭐 시나리오, 기후 모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장마도 그렇고 또 비가 오면 또 상당히 많이 오기도 하고요. 또 더울 때는 또 상당히 덥고 이렇게 날씨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자연재해 양상도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죠. 네. 일단 우리 사회가 보통 과거 30년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재해 대책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최근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 변동폭이 커지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대책들이 효능이 떨어지거나 유명무실화되는 흔히 말해서 무력화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예보관님께서 폭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춘천과 홍천이 작년에 그 폭염주의보가 최장 31일이었어요. 원래는 그 지역들이 물이 많고 산이 넓어서 폭염에 강할 수가 있는데 외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더위를 일으키는 그 기후대가 이제 한반도 중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엔 다행히 뭐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염려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폭염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게 기상 분야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장마에 대한 걱정을 했다면 이제는 또 장마 이후 폭염에 네.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늘 침수된 데가 또 침수되고 또 여기에 산사태까지 발생한 곳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연재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행정에서 자연재해 대비해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요. 2008년부터 해서 17년까지 1차기 계획은 마무리가 1차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 끝났고 다시 2차기 이제 계획을 수립 중인데 1차기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1,448개소에 2조 9천억을 투입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약 19%, 19.7%, 네. 개소수 기준으로 약 16% 정도 이제 위험 요인이 해소가 됐죠. 자, 그러면 2차기에는 그러면 없어지냐? 아닙니다. 1차기 때 남은 것과 2차기에 새로 발생되는 위험 개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개발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건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위험 저감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는 속도보다 위험 개소를 해소하는 속도보다 새로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피해가 난 여러 지역에서도 그러한 연유와 좀 상관이 있을 것 같고요. 철원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 한탄강 본류, 그다음에 화강이라는 그 구간에 붙어 있는 북한에서 내려옵니다. 역시 남대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평강, 김하군에서 내려오는데요.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상황 해소 요소가 발생 현황을 따라가지 못한다. 네. 이 시점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는 봄에는 산불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장마와 폭염, 그리고 네. 또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폭설. 거의 뭐 1년 내내 자연재해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마가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또 폭염과 태풍을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태풍이 올라오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소멸이 됐는데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태풍에 대한 대비는 사실 그 행정도 그렇고요, 민간도 그렇고 꽤 많이 익숙합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놨던 그 기준보다 더 큰 강우를 가지고 오는 태풍일 경우 현재의 기반 시설로는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넘어선 우리가 설계 허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선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나 하면 흔히 말하는 임기응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민과 행정이 민관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끊임없이 관찰 모니터링하고 어디 막힌 곳이 있으면 임시라도 뚫어줘야 되고요. 예. 이런 즉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이 여름에 남아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찰 활동을 조금 더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앞으로는 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과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방제 기준을 상향을 해서 예.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인프라들을 예. 개선 개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우리가 사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개인입니다. 개인에 의해서는 저는 그 요번에 의암호에서 예. 7명이 물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재난관리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재난 인격이라는 걸 좀 향상시켜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 인격이라는 건 그 재난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식견, 지식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위험이 닥쳤다고 생각하면 그걸 대피, 회피를 결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뒤따라주는 날렵한 체력. 이게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으면 눈앞에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어느 정도는 목숨을 구하고 인명피해를 좀 막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재난인격을 높이자.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침 국가에서 재난 안전 교육,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재난 인격을 높이자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진 만큼 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김경남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